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각함수와 파동 이렇게 제목을 지을 건데 오늘 이제 제가 수학 관련해서 한 두세 개 한 게 있어요. 수체계, 함수, 미적분 이런 거는 그래도 수학 컨텐츠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삼각함수와 파동 요거는 앞쪽은 수학 컨텐츠일 것 같고 뒤쪽은 과학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2 수준에서 삼각함수를 일단 이해할 수 있고, 교양 수준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파동함수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들어갈게요. 이 길거리에 있을 때 얼굴을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00 저는 실제로 이제 뭐 타원형에 가깝겠지만은 완전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단위 원에서 삼각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방식들을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안 배우기도 하고 다른 방식보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죠. 이 그냥 그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요런 삼각형에서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위원에서. 이 단위원이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해요. 단위. 앞쪽에 수할 때 단위 되게 강조했죠. 어떤 양자까지 이렇게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이 단위원이 되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냐, 삼각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상하게 생긴 거,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직각삼각형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제일 뭐 잘 알고 있는 4, 3, 5. 그럼 사인은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이겠죠. 그죠? 각각 4cm, 뭐 5cm 뭐 이런 단위가 붙었다 쳤을 때. 근데 이제 그게 확대돼도 똑같죠. 축소돼도 똑같고, 그리고 단위원 안에 넣어도 똑같. 단위원 안은 각 다 1의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단위는 뭔지 모르죠. 뭐 미터일 수도 있고 인치일 수도 있고. 근데 요 내에서의 비율은 그거랑 똑같은 삼각형, 똑같이 생김새가 똑같은 거를 집어 넣기만 하면은 똑같은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긴 거 말고 이상하게 생긴 어떤 막 요쪽으로 삐죽 나온 것도 1, 2, 3, 4분면 부호만 맞춰주면은 모든 값이 다 나오죠. 그죠? 일반화된 거라는 거죠. 삼각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일반화된 어떤 틀이라는 거죠.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특정 값 하나가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것도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 구할 수 있는 것 빼고도 다 구할 수가 있을 뿐더러, 다 구하는 걸 넘어서서 요 단위원 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반해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 이 주기를 옆에다 달아주면은, 주기가 뭐 보통 2파이지만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앞뒤에 붙는 거에 따라서. 그럼 그 주기만큼 일반해가 됐건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구간 내에서,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서 구할 수 있고, 일반해 몇 바퀴를 돌아도 이게 삼각함수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어떤 거 할까? 몇 개 법칙 가지고 모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법칙 몇 개 외운 다음에 어떤 게 최종 구하려는 x이지, 그걸 알고 나면은 알고 있는 공식을 변형을 하든지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왜 하지? 삼각함수를?
삼각형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공계로 가면은 삼각함수 미적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간 여러 가지 것들 깊이 들어가고 이제 할 텐데, 우리 중학교 2학년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수준에서 그걸 왜 하지? 아, 중학교 수준에서 이런 게 있겠다. 피라미드 높이 구하는 거랑 피라미드 꼭대기, 그리고 해가 이렇게 비추는데 이게 손톱만한 거 막대기 세워놓은 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랑 비례이기 때문에 요 길이 알면은 요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요 높이까지 알 수 있죠. 아, 비례식으로 막 실제 구하기 힘든 것도 구하겠네. 천체에서도 막 항성, 행성, 이성 이런 거 활용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삼각함수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훨씬 더 깊게 쓰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파도가 치죠. 코사인도 이제 시작점만 다를 뿐이지 파도가 치고, 탄젠트는 이런 주기로 이렇게 오지만은 이게 자연현상의 맥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중력파도 맥동이었어. 음파라든지 또 뭐 있을까? 가시광 이런 빛 이런 거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 뒤로는 그뿐 아니라 물질도 물질파를 내고, 중력파도 엄청나게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은 맥동, 사인 그래프 비슷한 거란 걸 알게 된 거야. 그거는 이제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검출을 하죠.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 진폭을 높여가지고 어떤 장치를 통해서 증폭시켜가지고 진폭을 알아챈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중력파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막 기십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보다 훨씬 작죠. 그 측정 일반적인 방식으로 측정이 안 되죠. 근데 측정을 했죠. 그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한 거 예전에 이제 다 찍어놨었는데, 지금 이제 중위 수준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수나 로그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아보가드로수 같은 거 막 10에 20 몇 승 이렇게 되는 거는 공 다 찍으려면 힘드니까. 로마 숫자보다 아라비아 숫자로 지금 바뀐 것도 로마 숫자가 표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수학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기에 편한 그 수학들이 이제 나오고 했죠. 근데 잠깐 새끼로 했는데 파동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삼각함수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돼요. 중요해지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제 코 중간 정도를 0,0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던 그거를 좌표 평면이 아닌 복소 평면으로 생각하면 극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극좌표가 되면은 이제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되면서 제가 오일러 등식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맥스웰 방정식도 그렇고 다른 파동 방정식도 그렇고 삼각함수의 기호가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사인, 코사인 이런 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사실 숨어 있지만.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의 형태가 중요한 맥동 현상, 이런 걸 탐구할 때는 이제 그게 탐구 대상이지만은 이제 파동, 물질파, 그리고 가시적인 게 아닌, 가청적인 게 아닌 파동, 이런 걸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어차피 감각기관으로는 안 돼. 그럼 이제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뭐냐? 얘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이클 길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졸라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은 감마파 같은 아주 막 뛸 수도 있고, 또 전파처럼 천천히 갈 수도 있고, 파장도 길고. 그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그 맥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현대사회에서 궁금해하는 것, 그 에너지 값 측정을 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알아내고 여러 곳에 활용을 하는데, 없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은 이미 그 없는 식 안에 이미 다 포함된 거예요. 뭘로? 그 맥동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파장과 진동수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쉽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파장은 이 길이니까는 쉽죠. 파장은 람다라고 해요. 람다라고 표현, 이렇게 사람 인자를 거꾸로 쓴 것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파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뭔가 진동하는, 중학교 때도 진동하는 어떤 진자가 됐건 용수철이 됐건 이런 진동하는 거를 할 때는 삼각함수가 들어가죠. 이 파장이나 진동수가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일러 공식에서 사실 그 극좌표 내에서 이쪽이랑 코사인이랑 사인, 마이너스 사인, i, 이게 들어가는 셈인데, 그게 이제 합해져서 오일러 공식처럼 그런 흔적이 없이 깔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수나 특별해 보이는 문자 같은 걸로 딱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방정식들 봐도 코사인, 사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 들어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 인자 반대로 해놓은 거, 이게 파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F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U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표현하죠. U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식 안에, 그게 바로 헤르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르츠, 진동수. 표준 FM 이렇게 나오면은 헤르츠 95.1 메가헤르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얼만큼 진동하는지. 진동을 너무 하면 에너지가 높아. 엑스레이에서부터 그 방사성 저기처럼 에너지가 높아. 근데 그게 바로 헤르츠예요. 헤르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편해요. 파장은 쉬우니까. 반대 사람 인자 파장, 그리고 이렇게 된 거 헤르츠, 이게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삼각함수를 배웠을 뿐인데, 세상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진동하는 놈이 많이 있어.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구체로. 그러니까는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엔 구체로 퍼지면 처음에 빅뱅 순간에서부터 구체로 퍼지는 거랑 합해서 같아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 단단위로 이제 잡히죠. 그래서 그 지도가 쫙 이제 막 업데이트되고 하잖아요. 계속 균일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맥동 가지고 하는 거죠. 우주에 대한 이해도 이를테면은 파장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바라바라밤 멀어질 때랑 가까워질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청색 쪽으로 쏠리냐 적색 쪽으로 쏠리냐, 적색 편이 현상이 우주의 대부분 발견이 되기 때문에 빅뱅의 정합적인 수학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긴 하지만. 근데 그때 들어간 것도 삼각함수랑 무관한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파동을 다루는 것, 파동을 다루는 방정식, 파동을 다루는 언어, 그 언어 안에는 삼각함수의 그 내용이 극좌표의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사인의 그 이미지너리 넘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걸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일부 청색 편이가 있는 곳은 그 부분의 국소적인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다 적색 편이다. 그리고 그 멀어지는 뭐 율도 뭐 현재 그 보정값으로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그 파장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맥동 가지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삼각함수는 동그란 단위원에서 어디를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와요. 그것도 이 단위원 내에서는 일반적인 처리를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최대 최소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건 찾는 것들이죠. 함수 시간에 했던 거.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사칙연산 정도 외에 잘 안 하잖아요. 이공계가 아닌 이상. 근데 삼각함수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과 쪽 아니면은. 이과 쪽도 필요한 데까지만 배우지. 뭐 진짜 막 자연과학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뭐 그렇게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되게 중요해. 그게 되게 중요해. 그거 가지고 공식 외워서 모르는 것도 찾을 수 있고, 비례식으로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거리나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현대 물리가 이해하고, 현대 과학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에너지와 파동인데, 그 파동 방정식이 바로 삼각함수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반으로. 이 X축에는 뭐 이를테면 코사인, 그러니까 그냥 복소평면이 아니라 극좌표 내에서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 파동 방정식은 이제 뭐 미분이나 이런 게 좀 계산이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전자기파도 이렇게 가잖아요. 전자기파도 이런 파장, 수직으로 된 파장, 전기장, 자기장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사인, 코사인이 싹 숨어들고 그 뒤로부터 더 중요해지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동수, 이런 게 더 이제 이런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측정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량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면 배우게 되고 하는 람다, 이게 파장이야.
그리고 뉴, 이게 헤르츠, 헤르츠. 이 귀로 치면은 20에서 2만 헤르츠, 눈으로 치면은 에이씨 까먹었네. 어쨌든 그 헤르츠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파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은 파장까지도 지금은 특수한 방법을 써서 잡아낸다. 비교적 짧게 됐네. 어려운 거는 좀 하기가, 어려운 거 다 해놨거든요 사실. 그래서 짧게 됐는데 마음에 잘 안 드네. 이것도 사실 세 번째 찍는데 중위 수준으로 하는 게 진짜 어렵네요. 그냥 이걸로 올리던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